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장에 대한 분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날 시장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3대 지수가 모두 반등하는 것은 무천음입니다. 지난주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주간 단위로는 6주 만에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간은 숨고르는 분위기가 지난 한 주 내내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면서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즉 빅테크들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지금 빨간색은 한 두 개밖에 없고 대부분이 초록색 아닙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나름 일정 수준 반등에 전반적으로 동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기술주, 산업재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0년물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유가도 조금 내렸습니다. 한편 미국의 달러도 전반적으로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또 그 4년 만에 큰 소프트웨어 체인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튼 그런 거랑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지난주 내내 64,000, 62,000 그 정도 달러에서 움직였고요. 지금도 64,000달러 수준인 것 같습니다. 특징주 바로 몇 개만 좀 보겠는데요. 존슨앤존슨이 이제 소비자의 헬스 부분과 소비자 부분과 헬스케어 부분을 좀 분리한다는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는 소폭의 좀 반등을 했고요. 디즈니는 이틀째 좀 하락해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빅테크들 대부분이 좀 올랐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메타죠? 메타 플랫폼. 이제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런 것도 올라가고요. 넷플릭스도 다시 사상체 호가에 근접했습니다. 역시 4% 가까이 올라갔고요. 올해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그 게임주가 좋지 않았는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그날 좀 금요일 날 좀 반등했고요. 테이크2 같은 게임주도 좀 약간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주식이 요즘 상대적으로 좀 별로 좋지 않았던 흐름인데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가까이 일단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미국의 해외에 계신 분은 이제 터보텍스라고 다 아시는 기업이 있는데 그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인투이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인투이트도 연일 지금 사상치 호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페이팔도 모처럼 반등한 것이 지난 주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날에 있었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웬만한 기술주들은 거의 다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좀 특히나 눈에 띄었던 종목들 몇 개 더 살펴주시죠.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다시 한번 사상체 호가 지금 바짝 다가선 모습이 되겠고요. 애플도 한 1.4% 올라갔습니다. 알파벳이 지금 3,000달러 앞두고 지금 한 거의 2주일째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2조 달러 돌파가 눈앞에 와 있는데요. 2,973달러로 정확히 2%가 지난 주말에 반등했고요. 아마존이 지난 실적 시즌에 나온 날 이후에 개파락을 다 메꾼 상태죠. 3,500달러대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엔비디아와 AMD도 일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테슬라만 한 3%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지난주 내내 보면 10% 이상 빠졌죠. 반면에 리비아는 5.6%가 올라갔고요. 또 하나 특징 좀 말씀드리면 국적은 이제 캐나다 회사지만 아시다시피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 동시 상장돼 있는 게 쇼피파이입니다. 무려 11.8%나 급등하면서 단박에 사상치 효과로 갔습니다. 아마존은 사상치 효과는 거리감이 있는데 쇼피파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거래하는 기업체 수가 지금 170만 개를 넘어섰고요. 전체적인 총 매출이 지금 46%까지 늘어났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쇼피파이 힘을 보여주겠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차트는 준비 안 했지만 저희가 여러 번 월가워즈에서 말씀드렸던 풀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수영장 관리하는 회사도 3% 올라가면서 연일 사상치 효과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내려봤고요. 또 지수를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주말 사이에 전해졌던 한 가지 뉴스도 체크해 볼게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네, 이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죠.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그래서 COP26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했었고 세계 정상들이 잇따라 갔었죠. 그다음에 이제 지지부진해서 소기의 성과가 안 나올 것으로 우려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주요한 국가 두 나라가 이제 적극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중국과 인도가 이제
약간의 좀 자기네들 거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어떻게 됐건 막판에 어떤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쪽에 기후에 대한 보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쪽에서는 일단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정도는 수준 못 미쳤지만 어찌됐건 단계적인 석탄 발전에 결국은 감축 등에 합의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일산화탄소를 이제 배출을 감소하는 그 이슈가 되겠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오면서 아마 오늘 국내 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미국 시장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주식들이 지금 관련된 것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결국 오랫동안 끌던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년부터 공약으로 냈던 인프라 투자안이 아마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오늘 우리 시간은 오늘 밤 이전에 일단 사인하는 행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관련된 거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은 워낙 많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ETF가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그런 관련 기업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하여튼 본류는 어딘지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한 3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대표적인 ETF가 ICLN이라고 있습니다. CLN이라는 웬만한 게 다 붙은 거가 이제 클린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특징은 미국의 비중이 여기 글로벌리에 써 있다시피 미국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오른 다음에 올해 내내 떨어져 있던 것이 ETF입니다. ICLN이 되겠습니다. 주가 자체는 $25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자체는 저렴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ICLN보다는 상당히 좀 위에가 있는 주가가 QCLN입니다. QCLN은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하는 나스닥 클린 에너지 ETF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미국 비중이 8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가 상대적으로 거의 고점에 와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어떤 환경 관련된 에너지 회사라든가 관련된 그런 전기 에너지 그런 거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거에 관련된 세상의 어떤 클린한 에너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이게 상대적으로 QCL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테슬라가 10%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니오나 그런 전기차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CLN과 QCL이 다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보면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정도. 그리고 미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태양광에 만약 집중하신다 그러면 탄이라는 ETF가 또 유명한 게 있죠. 역시 인베스커에서 하는 솔라 ETF인데 이거는 수많은 어떤 친환경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에 하는 것이 탄이라는 게 있고 아마 그 풍력이라는 것은 판이라는 게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근데 주목을 별로 맞지 못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탄이라는 것도 특징이 54%가 여기 들어갑니다. 미국 비중이 53%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시면 개별 기업으로 하셔도 되겠고 개별 기업은 워낙 많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퍼스트 솔라는 기업도 있고 유틸리티 그런 회사 중에서 넥스트라 에너지도 있고 또 이제 적자 회사지만 저희가 월거지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썬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썬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ICLN이라든가 ICLN이라든가 그런 탄에 같이 들어가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것들인데요. 주가는 최근에 2달에 50%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튼 그런 쪽을 여러분 잘 판단해서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런 쪽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장기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오늘 따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ETF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사국 총회 결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기조를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수혜주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한 주간 주간 단위 흐름도 체크해 볼게요. 지수 종가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지난 금요일 자체로만 보면 이제 플러스가 났다고 말씀드렸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6주 만에 S&P 500이 떨어졌습니다. S&P 500이 0.3% 내렸고요.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0.6%, 0.77%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은 2% 올라와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이머징 마켓은 아직 플러스 마이너스 0.64%가 없기 때문에 오래 오른 것이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달러 베이스라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각국의 어떤 코스피나 일본의 중국이나 이런 지수의 그 나라의 베이스라는 거랑 약간 숫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약간 다르지만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이머징 마켓은 오래 오른 적이 하나도 없다.
다만 작년에 더 올랐다는 거 기억하실 것 같고요. 전 세계 지수가 18% 올라갔습니다. ACWI인데 그만큼 전 세계보다 미국이 올해 더 올랐다는 것을 여기서 아실 수 있어 보입니다. 유가는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에너지 보유가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그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것들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록색이 좀 많죠. 색깔이 약간 뭐 밝은 쪽은 더 강한 그런 것이 되겠고요. 색깔이 약간 탁한 것은 덜 오른 것이 초록색 분야가 되겠고요. 빨간색도 선명한 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건 선명하게 하나 크게 떨어진 거가 테슬라가 떨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면 빨간 게 선명한 것이 페이팔입니다. 그래서 페이팔이 좀 떨어진 걸 아실 수 있는데요. 큰 주식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리광산 대표 세계 최대 회사죠. 프리포트 맥모란이 11.3%가 지난주에 올랐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풀 코퍼레이션 이거는 수영장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이제 새롭게 개조하면서 그 수영장을 집에 더 많이 설치한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미국의 개인 집에 있는 수영장 물은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은 계속 소독할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물을 가지고 계속 소독만 하는 거죠. 진짜 물을 관리를 하는 물을 막 버리고 물 새로 받으면 벌금 엄청 받거든요. 네. 그래서 물 관리하는 거 대부분의 주 마찬가지거든요. 서양은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한번 설치하면 그냥 돈 먹는 하마 같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게 전 세계 최대 회사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가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AMD도 8.4% 올랐죠. 그리고 코치라는 브랜드로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테이피스트리도 지난주에 7.1% 올라갔고요. 디즈니가 빠진 반면에 넷플릭스는 5.7%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테슬라는 15.4%가 내렸고요. 디즈니는 이제 실적 부진한 것이 나왔죠. 9% 떨어졌고요. 페이팔도 7%,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항공주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게 7.1% 올라갔고요. 전주에 많이 회복했던 나이키는 다시 4.7%가 지난 한 주간 떨어진 한 주였습니다. 네, 이제는 섹터별로 잘 갔던 종목들 그리고 가장 못 갔던 종목들 이렇게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미국장은 이 부익부라는 말이 종목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가는 종목만 더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실적을 베이스로 하고 숫자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소위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다르게 표현하면 모멘텀 주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더 강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통 우리 한국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주식을 이제 물타고 더 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해서는 웬만해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여러분이 혹시 A라는 주식을 매수하셨는데 뭐 실적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이유로 떨어지면 그때 바로 물타는 것보다는 항상 기다렸다가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겠고요. 올해 최근 6개월 동안 올라간 주식과 떨어진 주식을 아주 극명하게 보이는 것을 한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MD와 인텔입니다. 경쟁자죠. AMD는 90% 이상 올랐고 인텔은 1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레저나 운동 부분인데요. 플래닛 피트니스는 이제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지만 이제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주식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체인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저렴하게 하는 쪽인데요. 플래닛 피트니스가 24% 올라온 반면에 집에서 스피닝이나 집에서 그 트레드밀로 하고 있는 워킹을 하는 펠로톤은 40% 가까이 떨어진 것이 최근 6개월의 모습이 되겠고요. 엔터테인먼트 스트링은 이제 넷플릭스죠. 그리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주말 시작했지만 디즈니인데요. 넷플릭스는 30% 가까이 올라가고 디즈니는 5% 올라갔습니다. ETF로 보더라도 극명하죠. 성장주는 19% 올라가고 가치주는 내려갔고요. 미국은 11% 올라갔고 이머징 마켓은 6% 떨어진 것이 아쉽지만 현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장에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 이분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역시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7시 10분 잠시 후에요. 월가원즈 채널,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특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제부터 데일리로 진행이 되고요. 아주 빠르게 20분 안에 월가에서 있었던 핵심 소식들, 시황 뉴스들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 밤에 미국장 거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도 챙겨봐야 될 다양한 소식들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